네,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컨텐츠가 아니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날카로운 의견들 덕분에 분석의 깊이가 정말 달라지는 걸 느껴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14만 원. 요즘 주식시장에서 이 숫자만큼 뜨거운 게 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건 그냥 희망사항 아니냐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제야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14만 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탄탄한 현실의 발을 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대감이 만들어낸 거품인지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중심으로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표부터 한번 보시죠. 숫자는 팩트니까요. KB증권이 16만 원, IBK랑 대신증권은 14만 원. 국내외 증권사들이 거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한두 군데의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강력한 의견 일치, 즉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이 문장이 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 골드만삭스가 지금 메모리 가격 오르는 속도가 우리가 예측했던 모델을 뛰어넘고 있다고 사실상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제가 이 시장을 20년 넘게 봐왔지만요. 골드만삭스처럼 콧대 높은 곳에서 우리가 틀렸네요.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건 진짜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리포트가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이 상승세가 왜 그냥 사이클이 아니라 슈퍼 사이클인지. 둘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공급 문제를 파헤쳐 보고요. 셋째, 삼성전자의 역전카드죠. HBM4 전략. 넷째, 그래서 14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좋은 얘기만 할 순 없죠. 숨겨진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이 말 참 지겹게 들으셨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정말이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런 단순한 순환 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AI가 모든 걸 바꿔놓는 구조적인 대변혁, 바로 슈퍼 사이클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세요. 10월에 골드만삭스가 3분기 실적 좋다고 10만 9천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을 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11월에 국내 증권사들이 너도 나도 14만 원 간다 외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2월엔 골드만삭스마저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봤는데도 시장은 그것보다 더 뜨겁다고 인정해버렸습니다. 시장의 생각이 얼마나 빠르고 또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걸로 딱 설명이 되죠. 이제 14만 원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공급입니다. 수요가 아무리 터져도 공급이 못 따라가면 가격은 그냥 뛰는 거잖아요. 지금 메모리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돈이 있어도 공장을 더 지을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 중심에 클린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하잖아요. 클린룸은 그 팹 안에서도 먼지 한 톨 없이 실제로 반도체를 수술하듯이 만들어내는 초정밀 수술실 같은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수술실을 더 만들 공간도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이클에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바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시장조사기관들 전망을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6년까지 DDR4 같은 구형 메모리 가격마저 50% 넘게 오를 거라고 하고요. HBM 같은 최첨단 메모리는 가격이 2배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신제품 나오면 구형 제품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구형 제품 가격까지 오른다는 건 지금 시장에 물건이 얼마나 없는지를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범인은 바로 HBM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용량을 만들어도 HBM이 일반 D램보다 반도체 원판, 즉 웨이퍼를 3배나 더 많이 먹습니다.
칩도 크고 만들기도 까다로워서요. 그러다 보니 2026년쯤 되면 전체 D램 생산 라인의 4분의 1 이상을 HBM 만드는데 써야 하는 상황이 와요. 한정된 공장에서 다들 HBM 만들겠다고 달려드니까 정작 일반 D램 만들 라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한 문장입니다.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다. 예전처럼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경쟁사를 죽이던 치킨 게임은 이제 옛말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2026년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봤으니까요. 이제 주인공인 삼성전자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HBM3 경쟁에서 좀 뒤처졌다는 평가 솔직히 있었잖아요. 그런 삼성전자가 어떻게 HBM4라는 카드로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그 짜릿한 역전극의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죠. 2025년의 삼성전자와 2026년의 삼성전자는 글쎄요, 아예 다른 회사라고 봐도 될 겁니다. 2025년이 경쟁사 뒤를 쫓아가는 추격자의 한 해였다면 2026년은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AI 시대를 지배하는 두 거인이죠. 엔비디아와 구글. 이 둘을 잡기 위한 삼성의 전략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면요. 구글의 차세대 AI 칩 TPU에 들어갈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60% 넘는 점유율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HBM3부터 구글이라는 아주 든든한 아군을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글이라는 또 다른 거인을 잡았다는 건 삼성의 협상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삼성이 이런 역전극을 쓸 수 있는 진짜 비밀 병기가 바로 이 턴키 전략입니다. HBM은 메모리지만 그 밑에 머리 역할을 하는 로직 반도체, 그리고 이걸 하나로 합치는 패키징 기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즉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한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이건 뭐 경쟁사가 따라오려야 따라올 수가 없는 막강한 성을 쌓은 거죠. 자,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정말 흥미진진하긴 한데 이게 그냥 소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과연 14만 원이라는 숫자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한번 돈 계산을 제대로 해보자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26년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113.1%입니다. 2배가 넘게 뛰는 거예요. 매출은 한 21% 정도 늘어나는데 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게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진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마법입니다. 고정비는 비슷한데 제품 가격이 오르니까 파는 족족 다 이익으로 남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2026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얼마냐? 바로 82조 7초 원입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심지어 KB증권 같은 곳은 97조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죠. 지금의 주가가 과연 이 정도의 이익 점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14만 원, 이 숫자는 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요?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026년에 예상되는 주당 순자산 BPS가 약 7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목표 주가 순자산 비율, PB를 2배 적용한 겁니다. 아니, PB 2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17.4%까지 나올 걸로 예상되거든요. 이 정도 돈을 잘 버는 글로벌 테크 기업한테 PB 2배는 거품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평가입니다. 결론적으로 14만 원은 뜬구름 잡는 숫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실적에 기반한 논리적인 목표치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100% 장밋빛 미래는 없겠죠.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실컷 했으니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이 멋진 시나리오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기술 문제. HBM4. 이거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차세대 D램 수율을 지금 7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못 끌어올리거나 또 예전처럼 발열 문제를 잡지 못하면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둘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서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거나 하면 글로벌 IT 수요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실행 리스크입니다. 엔비디아, 구글과의 계약. 이거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잖아요. 전부 보도에 기반한 거죠. 만약 이게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 매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신호를 기다려야 할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번 상승의 본질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가격의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해 줄 겁니다. 둘째, 14만 원 시나리오의 방아쇠는 결국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 공급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나올 공식 계획 발표, 여기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는 2026년에 터져나올 이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아직 다 담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한 반도체 부품 회사가 아니라 AI 플랫폼의 심장을 만드는 핵심 파트너로 그 위상이 재평가받는 역사적인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14만 원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 달라진 가치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